제6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3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급한 현안인 주한미군 철수 절대 반대, 그리고 김정은 방문 절대 반대, 이런 주장을 가지고 모이겠습니다. 밴쿠버 인근에 계신, 그리고 시애틀에 거주하시는, 그리고 해외에서 잠시 밴쿠버를 방문하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이번 특별한 대회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스카이트레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패터슨 역에서 내리셔서 한 5분 10분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3월 2일 금년에 들어서 처음 가지는 태극기 대회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들,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댄 코츠는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정보, 최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매일 아침 미국의 대통령에게 Presidential Briefing,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보를 이분이 다 감독을 하고 이분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분은 이런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을 만큼 이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 그리고 상원 의원을 단연간 봉사를 했고 독일의 대사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또 공화당원입니다. 이분이 지난 1월 30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말했고 최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준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을 보유하기를 추구할 것이다. 즉 핵 보유국으로 그렇게 남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들이 핵무기를 계속해서 소유하는 핵보유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정권 생존에 필요하다. 물론 남침을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죠. 핵무기와 생산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 Unlikely.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좀 속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우리의 평가는 완전한 비핵화에 불일치하는 몇몇 활동을 관찰하며 강화되었다. 네, 이 주장의 이 타당성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댄 코츠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의심에 대해서 타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월 29일 날 북한에 대한 의심은, 여기 지금 댄 코츠 정보국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정보당국의 견해와 일치한다. 북한에 대한 의심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을 한 이후에 북한은 더 이상 핵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트럼프의 주장을 거스른다, 상반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미국의 최고의 정보국장이 다른 모든 그 정보국장들과 함께 트럼프의 주장에 정반대 견해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나 해스펠 CIA, 현 CIA 국장입니다. 그날 같이 미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이고 ICBM 개발 중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은. 그리고 이분은 미 해군 정보국장입니다. 이분도 그 상원위원회에 같이 출석을 해서 1년 전의 이 북한의 위협은 지금 그대로 있다, 아주 일치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이 순진한 정보 책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폄훼하고 또 일종의 모욕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정보 책임자들은 댄 코츠나 뭐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 지극히 패시브, 수동적이고 그리고 나이브, 순진무구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최고의 이런 정보 수장들을 이렇게 가볍게 폄훼하는, 네, 이런 모습이 절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국 역사상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또 정보 수장들 가운데들이 이렇게 서로 그 상반되는 이런 적은 전에 없었다. unprecedented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 네. 그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의 말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폄하해버리고 거의 모욕의 수준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처음이다. 네. 어떤 사람은 전에 닉슨 대 미국 얘기했는데 요새는 이 트럼프 대 미국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정보 당국자들은 아마 학교로 돌아가야만 한다. They should go back to school. 아주 어린애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트럼프 지지자지만 이런 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북한 아주 잘하고 있다. They are doing very well.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앞에서 그 정보당국 수장들이 다 한결같이 북한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한 아주 잘하고 있어. 물론 아까 그 정보 수장들의 말은 이 관찰을 토대로 한 이 사실적인 그런 이 언급입니다. 뭐 미 상원위원회 그 앞에서 정보위원회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뭐 어디 뭐 조금이라도 거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곡을 할 수 없겠죠. 과장도 할 수 없고요. 축소도 할 수 없고요. 여기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감안하고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상반된 주장을 계속하니까 여기 이 미국의 이런 정보기관들이 거기에 관계자들이 frustrated, debated a response would be counterproductive.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만스러워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반응,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이들의 그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정보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함께 논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논의한 결과 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 비판하고 그러면 역효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잠잠하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런 얘기는 우리 언론에 보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유튜브 보수우파의 그 시국 안보를 담당하는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데도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을 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서 다 이렇게 조사하고 번역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를 생각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은 로버트 폴트맨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보 책임자들은 최상이다, 베스트다. 우리는 그들에 동조해야 한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통령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의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 애덤 셰프입니다. 이분은 미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랭킹 멤버입니다. 영향력 있는 분이죠.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신은 세계 최고의 정보 책임자들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정보 책임자들이다. 그들이 말해야만 하는 것, 그것을 들어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정보 책임자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대통령을 또 비난했습니다.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미국의 최고의 정보기관들의 수장들의 말과 그리고 대통령의 말이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북핵 폐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제 관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김정은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보수장들이 얘기했고, 작년에 30명의 미국의 이 안보 전문가들, 동아시아, 한반도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 30명이 이구동성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게 절대적인 얘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아주 확실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큰 틀로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큰 틀 가운데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틀로 봐야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가 않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도 있습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핵화하지 않고 계속 속이는 것을 알고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의회 압력도 있고 여론의 압력도 있고 해서 이제는 지금의 이런 나이스한 외교, 이런 이 패턴으로 갈 수 없을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 이런 또 그 군사 대결 쪽으로, 그렇게 위협하는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쟁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천, 3천만이 죽을 수 있다. 혹은 3천, 4천만이 죽을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그렇게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마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3, 4천만은 핵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전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EMP를 터뜨려서 그냥 북한이 꼼짝 못하게 하고 북한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런 플랜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예기치 않게 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그렇게 어떤 한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냉철한 그런 이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평생을 대사업가로 부동산 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쉽게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많은 게 트럼프는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이것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다. 이번에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서 전액을 내라, 완전히 곱절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절반으로 절충하는 문제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한미 무역 자유협정 뭐 이런 거, 또 뭐 나토라든가 뭐 등등 모든 협정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미국의 좋은 딜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의 이익이 그만큼 이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한국이 더 올려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뭐 매년 그걸 이제 바꾸자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매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먼저 챙긴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한반도를 따지면 한국의 국익이 희생될 수 있다. 또 이것이 분명한 또 하나의 큰 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만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과 협상 전략의 하나는 주한 미군 철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게 아주 완강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 이 주한 미군들을 집으로 오게 하기를 원한다. 주한 미군 철수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한 미군 철수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국방수권법, 주한 미군을 22,000명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번에 그보다 더 까다롭게 주한 미군 감축의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상회담 이전에 이것을 이제 법을 아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럽니까? 이것은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그러지만, 미국의 의원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은 여기에 CIA 33년 근무 대북 전문가 모렐 전 국장 대행 인터뷰 가운데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강인선 라이브에서 나온 거죠. 모렐 전 CIA 국장 대행은 그러나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33년 CIA 근무, 국장 대행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1월 26일 얼마 전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했다. 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군 철수한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한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맞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철군 카드 가능성은 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의회 의원들 포함해서 이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네. 의심하고 우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아주 TV에서 굉장히 알려진 분이, 제가 이름을 아주 거론하죠. 이충근 박사님이. 네, 바로 지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렇게 방정을 떨고 그러냐.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러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가서 대처하면 되지 않느냐.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무책임한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가운데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정 떠는 겁니까? 이충근 박사님? 나라를 정말 위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여기 지금 이런 근거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방정을 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그때 되면 철수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자고요? 기차 떠난 다음에 소리 지르면 됩니까? 주한미군 철수의 이런 위험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인지 우리가 할 일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박사님은 제가 볼 때 한 번도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열렬하게 혹은 태극기 시민들과 함께 한 적도 없고, 또 이 문재인에 대한 비판도,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도 신랄하고 강렬하게 한 것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무책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충근 박사님이. 이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앞에 지도자들이. 조금 위험을 발견하게 되면 여기 지금 충분한 근거가 있잖아요. 이것 외에 제가 지난번에 데이빗 맥스웰도 얘기하고 또 이 골든 챙도 얘기하고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의원들이. 우리가 우려하지 않으면 누가 우려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문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 기분 나쁘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가지고 할 분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가지고 하는 분이죠.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생각대로 가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죠. 네. 미국 주한미군 철군한다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어떤 면에서는 자격도 없습니다. 이 분담금 1,000억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기분 나쁘게 아주 많이 만들고 있고, 네. 또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산불, 또 그 외에 또 무슨 또 이런 다른 남북 군사 협의, 남북 합의, 군사 합의, 네, 이런 것들 아주 한국과 미국의 불리한, 연합군에 아주 불리한, 일방적으로 말하지도 않고 해놓고, 네, 또 전시작전권 전환한다고 또 소동 벌이고 있고, 네, 이 좌빨 정부들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겠습니다.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지금 이 CIA 국장도 지금 대행 국장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 대행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한미군 철수.
우리에게 불리하게 예기치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철수, 전체적인 철수 그거 별 상관없습니다. 한번 떠나가게 되면, 그리고 주한미군은 다른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충근 박사님은 이것도 얘기를 안 해요. 무엇을 얘기 안 하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주한미군 철수를 하도록 겉으로는 뭐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머물길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주한미군 머물기 어렵게 만드는 골든청이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죠. 이렇게 이 문정부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충근 안보론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뭐 평화협정이니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이 종북 세력들이 일어나서 미 대사관 앞에서 별별 짓 다 하고 양키고홈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 떠납니다. 주한미군 떠납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나오게 되면요. 이런 위험성들을 전 이충근 안보론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전 이충근 안보론에서 이충근 박사님한테 참 많이 배우고 있지만 이 점은 제가 참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네, 이제 지금 이 미건 대표가 이런 아주 높은 고를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핵무기는 북을 떠나고 미국 성조기가 북한에 내걸리는 완벽한 결말을 꿈꾼다. 야, 정말 제가 성경의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그 글을 읽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네. 이 높은 목표를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달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건 wishful thinking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아주 냉철한 어떤 그 상황을 판단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2차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FFVD에 헌신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완전하고 그리고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헌신하고 있다. 전에 CBI하고 뭐 비슷합니다. 네. 지금 이 고를 가지고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고를 보여줍니다. 또 비건 대표는 핵 목록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VOA 뉴스 나온 걸 제가 참고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북한 핵 시설을 폐기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그렇게 비건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핵 목록 신고, 검증, 관철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핵화라고 하는 근본적인 정의를 합의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비핵화 하겠다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비핵화가 뭔지도 정의를 못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갈 길이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난관이 겹겹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건 오늘 아주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더 우리가 대화를 해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여전한 그 기대, 바로 이것이 이 미국의 정보 수장들의 이런 주장과 아주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더 강한 압박과 협상이 병행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여론 그리고 의회 이제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실패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은밀하게 거래하는 그런 기업들,
네, 그런 위협은 미국뿐, 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이번에 미국 한 회사가 걸렸죠. 네. 한국 회사도 물론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번 미국 2차 정상회담,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이 성의를 다 안 해서 아닙니다. 북한이 속이려고 하고 북한이 핵 폐기를 결국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요모조모로 속이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 거기에 계산돼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지고 또 길어지고, 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존 브래넌 전 CIA 국장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아주 지금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남북한 간의 국경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 또한 좋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능수능란하고 의도적이고 전략적이다. 그는 어떤 일을 크게 확대한 다음에 어떤 위험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아닌 것처럼 평화롭게 축소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원의 높은 곳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함으로 자신이 핵 무장구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고 유지하기를 원한다. 또한 협상을 질질 끌며 경제적 혜택을 얻기를 원한다. 지금 김정은의 북한의 실정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다. 네, 예전에 한 얘기지만 지금도 여전하다. 왜? 북한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강한 이 압박 그리고 협상, 어쩌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그런 위협까지 그렇게 발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이 북한 핵폐기 문제, 주한미군 철수 반대 문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인들에게 우리의 이런 자유를 사랑하는 이런 그 마음과 목소리를 전하고 주한미군과 함께 하길 원하는 이 뜻을 우리가 계속 그들에게 전하고, 네, 이건 골든챙이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우리 한국민들에게 부탁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적인 노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에가서 2장 9절에 초경에 밤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cry out,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각 길머리에서 줄여서 굶주려서 혼미한 기절을 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도다. 간절한 기도를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